8장에 사악한 언어, 사악한 연령 차별 언어. 왜 나이로 차별하는가? 이스라엘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질 워러게이드 사건을 터뜨리기 3년 전에 25세 기자 칼 번스타인은 다른 스캔들을 들추는 데 기여했다. 1969년 3월의 어느 바람 부는 날 아침에 젊은 기자는 인근 아파트를 노인주택으로 개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워싱턴 DC 교회의 거주자들의 적대감이 커지는 현상을 주제로 정치교사 로버트 버틀러를 인터뷰했는데, 지역 고령화 자문위원회를 이끌어낸 버틀러는 인터뷰하기 얼마 전에 이 지역에 또 예전과 달라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웃들을 만났는데, 번스타인에게 주민들의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다. 거동도 불편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오래간의 병원에 앉아 있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동네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는 겁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버틀러는 이렇게 추악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인 고정관념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 이 두 가지 편견이 유색 인종과 여성의 또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 기회와 권력을 박탈하듯이 버틀러가 노인차별이라고 칭한 고령자에 대해 편견도 그들이 지닌 평등한 권리를 박탈했다. 그 현상에 처음으로 이름이 붙는 순간이었다. 훗날 버틀러는 주의어져서 살아서 뭐하나, 미국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에서 연령차별을 노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조직적인 고정관념이나 차별을 뒤집어 씌우는 과정으로 정의됐다. 그는 연령차별의 두 가지 요소가 서로 힘을 싣는다고 느꼈다. 부정적인 연령 고정관념이 연령차별을 초래하면 고정관념은 활성화되고 강화된다. 결국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연령차별 때문에 젊은 세대는 노인들을 자신과 다른 존재로 바라본다. 자꾸 그러다 보면 어느새 노인들을 인간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 인터뷰 중에서 번스타인은 버틀러와의 만남을 깨달아볼 순간으로 떠올렸다. 그는 이전에도 나이든 친척들을 부주접하는 연령차별과 맞닥뜨린 적이 있지만은 그것이 차별적이거나 조직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버틀러와 만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졌다. 번스타인이 회상하듯이 요새 노인들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의 이야기에서 연령차별 현상을 조명하는 기사가 탄생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연령차별이 무척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누가 노인을 무시하는가? 연령차별의 해악은 흔히 경시되거나 은폐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밝히면은 내게 연령차별은 심각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응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최근에 연령차별이 노인들 탓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강연 중에 청정에서 연령차별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손을 든다. 오늘 미국 노인의 82%는 연령차별을 심심찮게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나 역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모든 나라에서 연령차별의 예를 발견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령차별을 경험했는데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최근의 세계보건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사람들은 제도적 연령차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정금이라는 연령차별 방식은 고령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가만히 눈여겨보면 영화, 광고, TV 프로그램, 긴급한 공공정책 문제를 둘러싼 국민적인 토론, 연구, 실험 등 현대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노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기가 닥치면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노인들이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지나간 후에 개와 고양이나 동물 활동가들에 의해서 24시간 안에 구조되었지만 많은 노인들은 최장 7일 후에 의료팀이 구조로 도착할 때까지 물이 차오른 집에 방치되기도 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편견은 조금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인종평일이 심한 사람들도 자신의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인정하지 않거나 인종차별이 여전히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사실 부모님이 보스턴 떠나 자리를 옮길 무렵에 밴쿠버에서는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 새 2학년 학급에는 유대인이 나 혼자였다. 선생님은 내게 교실 앞으로 이분이 유대인이구나. 데카레비
크리스마스를 세자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드러났더니 어머니는 나를 위로하고 선생님과 반 친구 부모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행동이 유대인 차별이 아니라 문화적인 오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여론하게 주제되는 다비름한 빈셔를 앞세운 나치에게 쫓기는 악몽을 꿨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10살 때 옷장에 숨어서 러시아 군인들의 손에 죽는 것을 간신히 피할 수가 있었다. 유대인 차별은 내게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학교에서의 경험과 유럽에서 가족들이 겪은 순환은 권력자들이 지닌 구조적인 편견에서 비롯되었다.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 때문에 나는 편견의 원인과 표출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호기심을 품었다. 많아지는 노인, 커지는 차별, 연령차별은 현실과 완전히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200년 전인 1820년대를 거슬러 올라오자 얼마 전에 사진설이 발명되었고 새로운 기계적 천기기관차로 운행철도가 세계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이제 그 발현 사진 속 풍경에서 미래로 늘러서 앞으로 연령인식이 개선될지 그대로 유지될지 더 나빠질지를 추측해보자. 답을 맞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때부터 200년 후에 일어날 몇 가지 경향을 소개한다. 노인의 수명은 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훨씬 나아진다.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세대 간 교류 기회도 많아진다. 이런 뜻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된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과거에 소외받던 집단들을 훨씬 긍정적으로 대한다. 자, 이제 답을 알겠는가? 앞으로 200년 동안 연령인식은 나아질까? 그대로 머무를까? 더 나빠질까? 대부분 연령인식이 긍정적으로 결과라고 조정할 것이다. 이런 추세로 보면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인 인생이 일어났다. 미국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다가 도저히 부정적으로 변했다. 우리 팀이 컴퓨터 기반 언어학적인 연구 방법을 개발해서 200여 년 전에 걸친 연령인식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과거의 체계적인 분석은 조사기간이 기껏해야 20년이었는데 분석을 위해서 우리는 역사서 미국 영어 말뭉치라는 새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인쇄된 문헌에서 4억 개의 단어를 조사했다. 부정적인 연령인식은 어디서 밀려오는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진부한 세상에서도 연령 차별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어떤 이익을 얻는가? 부정적인 연령인식이 고질적으로 이어지는 데는 개인적인 원인과 구조가 원인이 있다. 더글은 전혀 다르지만은 양쪽 다 뿌리가 깊다. 개인적인 차원이라 연령차별을 별 생각 없이 쉽게 드러내는 수많은 심리 과정을 가리킨다. 구조적으로 연령차별은 제도와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개인적인 차원의 연령차별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나이의 고정관념을 흡수하면서 시작이 된다. 우리는 자기 관련성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그런 고정관념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아무 저항 없이 연령차별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런 고정관념은 대개 우리가 신뢰하는 권위자들에 의해서 주입되므로 쉽게 진실로 받아들여서 평생 동안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연령인식은 연령차별에 만연한 문화에서 늙지 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런 거리두기는 노인들이 주로 찾는 공간을 기피하는 물리적인 형태와 고정관념에 따라서 노인을 깎아내리는 심리적인 형태를 취한다. 일부 젊은이는 노인을 끔찍한 미래의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느낀다. 자신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부정적인 연령인식 때문에 노년기의 아무런 모습에 눈이 들어오고 결과로 다시 노인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생각이 강해져서 부정적인 연령인식이 더욱 짙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개인 차원에서 연령차별이 일어나는 또 다른 원인은 우리가 종종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별을 드러내는 데 있다. 자신이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연령차별에 동조하고 있을 수 있다. 부정적인 연령인식은 경험이 배될 때조차 쉽게 수행되고 표출되기에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한편 연령차별의 구조적인 동기는 부정적인 연령인식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권력을 보존하는 서로에게 유용하다는 데 있다. 나이 현상의 인류학자로부터 러바이는 문화 현상을 조사할 때 처음으로 던지기에 좋은 질문은 이 현상에서 누가 이익을 얻는가라고 했다.
많은 형리기업은 부정적인 힐링인식을 조장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노화에 대한 공포와 쇠약해지는 노인의 이미지를 먹고 사는 안티에이징 산업, 또 소셜미디어, 광고 대행사, 기업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계에는 연간 1조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동화에서 그리는 노화. 최근에 비행기를 타고 기내에서 볼만한 영화가 있나 찾아봤더니 이미 봤거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영화 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동화 라푼젤을 제작한 최신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기로 했다. 극중에서 늙은 여성으로 묘사되는 마녀가 라푼젤의 머리카락에 담긴 마법 안티에이징 효과를 노리고 그녀에게를 탑에 가둔다. 그들과 영화 끝부분에서 라푼젤의 머리카락과 영원한 젊음을 손에 넣지 못한 마녀는 폭삭 늙어버린다. 몸이 쪼그라들고 검은 머리는 회색으로 변하고 눈이 부패고 손은 앙상해진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마녀가 라푼젤을 구한 사람에게 외치고는 죽는다. 그림 형제의 원작에서 아예 다르지 않은 안티에이징이라는 주제를 디즈니는 멋대로 추가했다. 디즈니는 영화에 나이 고정관념을 더하여 아이가 있는 가정을 상대로 직계 판례를 늘릴 작정이었던 모양이다. 늙은 사람을 평화하면서 고령은 두려워 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스스로 관객을 결집시킬 요령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유치원에서 처음 배운 노래에는 이런 후렴구가 있었다. 파리를 삼킨 할머니가 있었네. 파리를 왜 삼키는지 나도 몰라. 할머니가 들어가시면 어떡해. 노래가 진행될수록 할머니는 점점 더 큰 곤충과 짐승을 삼키다가 결국 개와 말까지도 먹는다. 이상한 할머니가 등장하는 동요를 처음 배울 때 우리 반 친구들과 나는 엄청 웃긴 노래라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동네 동요 노화에서 처음으로 노인들을 만난다. 많은 서구 국가에서 이런 노인 캐릭터들은 대개학 등으로 등장하거나 연민과 조롱의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나라의 어린이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학생들에게 인생의 4가지 단계가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을 보여주었더니 80%는 젊은 단계의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가장 늙은 단계의 남자와 함께 어떤 활동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남자를 퍼붓는 아이의 대답이 나왔다. 3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노인들 보이 넘쳐드는 등 명백한 연령 차별 인식을 드러내야 한다. 어릴 때 형성된 연령 인식은 우리가 훗날에 갖게 될 연령 인식의 기초가 된다. 우리 시대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기초 위에 인식이 한층 쌓여가는 것이다. 연령 차별에 자기 관련성이 없는 아이들은 특히 평소에 선망하는 존재가 부족인의 인식에 대해서 정할 이유가 없다. 한 친구의 듣기로 최근에 그 집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장이 개학 후에 10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백설처럼 꾸미기 행사를 연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한다. 교장은 아이들에게 백발 가발 커다란 플라스틱 안경, 조그만 장난감 지팡이, 보형 보조기를 착용시켜서 학교에 보내라고 전했다. 알고 보니 이 행사는 학교에 인기 있는 전통이었다. 인터넷에는 아이들에게 더 칙칙해 보이는 의상을 입히는 요령, 지팡이를 짚고 보통 노인보다 더 우스꽝스럽게 절름거리는 법을 가르치는 요령에 대해 조언이 넘친다. 부정적 연령인식 집단. 어린 시절에 접한 이런 전통은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 그림 모여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볼티모어 노화 종단 연구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을 가진 젊은이는 긍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보다 60세 이후에 심장마비나 심혈관 질환을 겪을 가능성을 2배나 높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노화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렇네요. 좋은 내용이네. 노인 부정하는 인식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심혈관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까지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보톡스와 안티에이징 이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